5월 초 충북 괴산의 아침은 밤사이 내린 비 때문에 아직 촉촉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물방울이 남아 있었고 밭둑 아래 흙에서는 차분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김영수는 79이 되었지만 이런 아침이면 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을 보고 그 다음 바람을 보고 마지막으로 흙을 보았습니다. 금영수는 그때 이웃 박철수가 고구마 순 한 묶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철수는 75이었고 지난해 고구마 농사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종을 좋은 것으로 샀고 심은 뒤에는 마를까봐 물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잎이 축 처지고 몇 포기는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박철수는 오늘은 늦기 전에 바로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도 고구마 순이 많이 나왔고 옆마을 사람들도 벌써 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곧바로 두미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철수가 들고 온 고구마 순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밭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안의 흙은 겉으로는 촉촉했지만 안쪽에는 아직 아침 찬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사람의 조급한 마음보다 흙의 온도를 먼저 듣는 작물입니다. 모종이 싱싱해 보여도 흙이 아직 준비되지 않으면 뿌리는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손에 든 고구마 순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실패한 이유가 정성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심었고 너무 많이 물을 주었고 흙이 숨을 쉬는지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심기 전에 먼저 흙을 보는 날입니다. 고구마 농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흙을 보는 날이라는 말을 듣고 박철수는 조금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그런 말을 너무 느긋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종은 싱싱할 때 빨리 심어야 하고 밭일은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고구마 순이 힘없이 쓰러지던 모습을 떠올리니 김영수의 말이 그냥 지나가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손에 묻은 흙을 털지 않고 박철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겉흙은 비를 맞아 부드러웠지만 안쪽 흙은 손바닥에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날에는 햇볕이 조금 더 들어와 흙 속 찬 기운이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땅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특히 처음 심은 며칠 동안에는 뿌리가 새로 나와야 하므로 흙이 차갑거나 물이 오래 머물면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박철수는 시장에서 모종이 많이 나왔으니 모두 심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의 날짜와 우리 밭의 날짜는 꼭 같지 않습니다. 남쪽 따뜻한 마을은 조금 빠를 수 있고 산기운이 남아있는 괴산의 작은 밭은 며칠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력의 숫자보다 밤 기온이 안정되었는지, 아침 흙이 차갑게 뭉치지 않는지, 물이 고이지 않고 빠지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그는 이어서 오후 늦게 심는 까닭도 설명했습니다. 한낮의 햇살 아래 심으면 고구마 순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잎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부드러워지는 시간에 심으면 밤새 흙과 몸을 맞추며 천천히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급한 손보다 기다릴 줄 아는 손을 더 좋아합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고구마 순을 그늘진 처마 밑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오늘 바로 심지 못한다고 해서 농사를 놓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흙을 제대로 본 덕분에 올해 고구마 농사는 지난해와 다른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늘 아래에 고구마 순을 쉬게 해둔 뒤 김영수는 박철수를 데리고 밭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직 심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심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야 했습니다. 고구마는 모종만 보고 시작하는 작물이 아니라 모종이 누울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하는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수의 밭 한가운데에는 길게 올린 두둑이 있었습니다. 너무 높아 불안하지도 않았고 너무 낮아 물이 고일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양쪽에는 빗물이 빠져나갈 작은 길이나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보고 지난해 자기 밭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물주기 편하다는 이유로 집 가까운 낮은 곳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며칠 이어지자 그 자리는 오래 축축했고 흙은 무겁게 굳었습니다. 김영수는 두둑 위에 흙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흙은 촉촉했지만 질척이지 않았고 손을 떼자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그는 이런 흙이라야 고구마 순의 마디가 숨을 쉬며 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오래 머무는 자리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비닐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닐은 흙의 온기를 지켜주고 수분이 너무 빨리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며 풀까지 줄여줍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비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젖고 차고 무거운 흙 위에 비닐을 덮으면 그 안에 나쁜 상태까지 함께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우기 전에는 흙을 먼저 살피고 두둑 옆으로 물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비닐을 덮는 일이 단순히 편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흙이 가진 알맞은 온기와 습기를 지켜주는 일이고 앞으로 다가올 장마를 미리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구마를 잘 심는 손은 오늘의 햇볕만 보지 않고 며칠 뒤 내릴 비까지 함께 봅니다. 두둑과 물기를 살핀 뒤에야 김영수는 처마 밑에 두었던 고구마 순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박철수는 이제야 드디어 심는구나 싶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지난해처럼 고구마 순을 곧게 세워 꽂으려 했습니다. 줄이 반듯하면 보기 좋고 모종도 더 힘있게 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손을 가만히 들어 박철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고구마 순은 서 있는 모양보다 흙과 얼마나 잘 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고구마 순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잎이 붙어 있던 마디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마디들이 흙을 만나면 새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한쪽 끝만 깊이 꽂기보다 줄기를 비스듬히 눕혀 몇 개의 마디가 흙 속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김영수는 작은 막대로 비닐에 구멍을 내고 흙을 길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순을 억지로 세우지 않고 두둑의 방향을 따라 비스듬히 눕혔습니다. 잎 몇 장은 밖으로 나오게 두고 마디 여러 개는 촉촉한 흙에 닿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손바닥으로 주변 흙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흙이 답답해지고 너무 헐겁게 두면 줄기 아래에 빈틈이 생깁니다. 알맞게 눌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박철수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지만 몇 포기를 심고 나니 고구마 순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첫날부터 위로 자랑하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조용히 붙잡을 자리를 찾게 해주는 작물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모종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마디가 흙과 잘 닿아 있고 잎은 숨 쉴 만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심은 고구마 순이 밤새 흙과 천천히 가까워지도록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고구마 순까지 흙과 몸을 맞춘 뒤 박철수는 자연스럽게 물통을 들었습니다. 심었으니 물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손보다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종이 마를까 걱정되어 심는 날마다 물을 넉넉히 주었고 다음 날에도 잎이 조금 처져 보이면 다시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영수는 물통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둑 옆에 앉아 비닐 아래 흙을 손가락으로 살짝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박철수가 손끝으로 흙을 만져보니 겉은 조금 마른 듯 보여도 안쪽은 아직 촉촉했습니다. 김영수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흙은 물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온 고구마 순이 흙과 붙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박철수는 물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영수는 고구마를 살리는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을 주는 때를 아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온 뒤 두둑을 만들고 비닐로 수분을 지켜둔 밭이라면
심은 직후에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흙이 무거워져 공기가 줄어들면 마디에서 나오려던 어린 뿌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밭이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수는 아주 마른 밭이라면 가볍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줄기 위에 세게 붙는 것이 아니라 두둑 가장자리 흙이 천천히 받아들이도록 조금씩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처럼 붙는 일이 아니라 흙을 보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해가 기울자 고구마 순의 잎은 조금 처져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심은 날 잎이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밤이 지나고 흙의 온기가 줄기를 감싸고 마디가 조용히 깨어나면 모종은 자기 힘으로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그날 박철수는 물을 주지 않는 것도 때로는 돌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구마수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땅에 바짝 엎드려 있던 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고 마디마다 새 힘이 붙는 듯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심했습니다. 물을 참아보는 일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흙을 믿고 기다린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자 고구마 줄기는 두둑을 따라 길게 뻗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한 번 지나가고 햇볕이 며칠 들면 잎은 금세 무성해졌습니다. 박철수는 그 푸른 잎을 보며 올해는 틀림없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영수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줄기 하나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줄기가 닿아 있던 자리에는 가느다란 뿌리가 흙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이것이 그냥 두면 영양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구마 줄기의 마디가 땅에 오래 닿으면 그곳에서도 작은 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식물은 힘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쓰고 정작 우리가 기다리는 굵은 고구마는 충분히 힘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너무 넓게 퍼질 때는 가끔씩 가볍게 들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김영수는 줄기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붙은 뿌리만 살짝 떼어낸 뒤 다시 두둑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박철수도 따라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밭을 돌보는 일은 크게 흔드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밭가에 나와 잎이 참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잎이 좋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고구마는 땅속에서 더 조용히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분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덜 자란다고 급히 많이 주고 잎을 더 키우겠다고 자꾸 보태면 줄기만 앞서고 뿌리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많이 먹인다고 고마워하는 작물이 아니라 알맞게 준비된 흙에서 천천히 힘을 모으는 작물입니다. 줄기를 가볍게 들어 올리고 비료도 지나치지 않게 조심하던 여름이 지나자 밭에는 어느새 가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두둑을 덮을 만큼 푸르던 잎은 조금씩 색이 옅어졌고 아침바람에는 서늘한 기운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캐도 되는지 궁금해 자꾸 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영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구마는 심을 때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거둘 때도 기다림이 필요한 작물이었습니다. 며칠 전 비가 내렸기 때문에 김영수는 곧바로 호미를 들지 않았습니다. 흙이 너무 젖은 날 캐면 고구마에 흙이 무겁게 달라붙고 손이 급해져 껍질을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그는 해가 잘 든 날을 기다렸다가 흙이 조금 보슬보슬해졌을 때 박철수와 함께 두둑 앞에 앉았습니다. 호미는 깊이 찌르지 않고 고구마가 있을 자리보다 조금 바깥에서 천천히 흙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고구마가 모습을 드러내자 박철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모양이 고르고 상처가 적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단, 고구마는 캐는 손이 거칠면 오래 두고 먹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수확은 손끝에서 한 번 더 정해집니다. 이정숙은 캔 고구마를 바로 모두 찌지 않았습니다. 흙을 가볍게 털고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잠시 두었습니다. 너무 차갑지 않고 너무 습하지 않은 곳에서 며칠씩 천천히 쉬게 하면 고구마의 단맛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몇 주 뒤 찜솥에서 김이 오르고 따뜻한 고구마를 김치와 함께 먹을 때 박철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좋은 고구마는 심는 날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날에도 만들어집니다. 올해 김영수가 박철수에게 알려준 것은 어려운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흙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물길이 있는 두둑을 만들고 고구마 순을 비스듬히 눕혀 마디가 흙과 만나게 하고 심은 뒤에는 물보다 흙을 먼저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줄기를 가볍게 들어 올리고 비료는 욕심내지 않으며 가을에는 상처 없이 거두고 차분히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밭에서는 올해 고구마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고구마를 좋아하시는지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고구마 농사는 큰 힘보다 알맞은 때를 아는 마음에서 더 깊어집니다.